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킹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는 그 몬브리아 썸머탑 F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요. 이번 주 계속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날씨가 어둡고 해가 자연광이 예쁘게 안 들어가지고 흐린 날씨여서 그래서 그냥 착샷 F 영상 이런 거보다는 그냥 클로즈업해서 제가 뜨개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뜨개 수다를 찍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제 채널을 계속 봐오시던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제 영상을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저의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들,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너무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 TMI를 늘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재미가 없는 영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좀 이런저런 제가 평소에 뜨개 하는 자리 보여드리면서 거기서 촬영을 처음으로 해봤고요. 그렇게 촬영을 하고 또 제가 어떻게 해놓고 뜨개를 평소에 하는지 저의 나름의 작업 공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좀 임신한 이후로 아팠던 일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119 구급차도 타본 얘기, 남편이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최근에 또 제가 며칠 아파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았던 얘기, 근데 그게 뭐 아무래도 요로결석 같다라느니 또 무슨 얘기했죠? 함뜨를 요즘에 뭐뭐 하고 있는지, 제도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근황, 그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함뜨 얘기를 좀 많이 해서 함뜨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 영상 겸 이렇게 찍어보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 뜨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함뜨를 들어갈 수 있지? 왜냐면 뜨개로그 같은 거 보면 함뜨를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함뜨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왜냐면 뜨친이 현실에서 없기 때문에 함뜨를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함뜨 들어가고 싶다고 제 영상 초반을 보면 함뜨 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모집하는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함뜨 엄청 함뜨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 아는 분들끼리 그냥 모여서 하는 건가,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루트는 없나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가끔은 함뜨를 할 거라고 그 유튜브에서 뜨개로그에서 예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보다는 인스타그램을 좀 해야 함뜨를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뜨개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그 책에도 보면은 뜨개를 하게 되면 네이버 카페 이제 없어진다고 해요, 올해 안에.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그 네이버 니팅 카페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 들어가면 진짜 신세계다, 뜨개 관련돼서 검색해보면 너무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뜨개 그 책을 읽고 나서 뜨개 초반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래서 그때 막 가입을 해서 인스타그램 같은 거 저 안 하는데 그 뜨개 때문에 계정을 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함뜨를 막 태그로 검색하기도 하고, 그 태그를 팔로우 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로우를 해두면 누가 그 함뜨나 함뜨 모집 뭐 이런 태그를 팔로우 해두면 그 태그를 달아서 글을 올리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들어갔을 때 그 홈 화면에 피드로 막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뜨개 관련해서 많이 보다 보면 인스타그램이 뜨개에 관련된 피드들만 쭉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함뜨 관련된 글이 올라오면 캐치를 해서 함뜨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좀 이게 보통 20, 30명 단위로 많이 모집을 하세요. 워낙 단톡방에 사람이 많아지면 조금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 정도 인원으로 모집하시기 때문에 함뜨 관련돼서 피드를 보시면 좀 빨리 신청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댓글이나 뭐 DM을 보내서 신청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시면 함뜨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뜨를 또 하다 보면은 한 번 들어가면 그 함뜨에서 연결해서 또 다른 함뜨를 하게 될 확률도 높고요. 같은 방장님이 다음 함뜨를 또 여신다고 하시면 기다렸다가 그 다음 함뜨를 또 신청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들어가실 수 있는 좋은 루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제가 진짜 함뜨 하면서 헤매고 다닌 그런 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현실 뜨침보다는 그런 랜선 뜨침이 많은 편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주변에 뭐 뜨게 하는 분들이 많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기회 되면 영상에서 한번 얘기해야지 했는데 그게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이야말로 정말로 뭐 눈으로 보실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뜨고 있는 것들, 함뜨에 들어가게 돼서 게이지 낸 것들, 스와치 뜬 것들,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제가 뜨고 있는 거 편물에 대해서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거의 귀로 들으시면서, 오늘은 정말로 평소에도 그렇지만 귀로 들으시면서 뜨게 하실 만한 그런 영상인 것 같아서 꼭 뜨개거리 챙겨 오셔서 저랑 1시간 정도 즐겁게 같이 랜선 뜨기 해봐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이더라도 옆에 친구가 앉아서 조잘조잘 떠든다고 생각하시고 즐거운 뜨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청 되세요. 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킹킹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식탁인데요. 여기 저 끝쪽에서 이쪽 벽을 바라보면서 촬영을 하거나 뒤에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그쪽 벽으로 촬영을 하던지, 아니면 저쪽 소파에 가서 앉아서 저쪽 베란다에 자연광이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앉아서 촬영을 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그냥 뜨개 하면서 뜨개 영상, 뜨개 그냥 수다 영상 이런 걸로 한번 찍어보려고, 제가 평소에 뜨개를 주로 하는 자리, 제 작업실, 작업 공간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쪽이 평소에 되게 너저분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촬영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나마 정리를 하고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빛이 저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쪽이 남쪽이라 이쪽이 그늘져요. 상대적으로 역광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있기에는 어두운 자리는 아닌데, 카메라를 이 방향에서 찍으면 되게 역광으로 나와서 좀, 그래서 지금 식탁 등을 켜고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뭘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켰냐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위브로 보여드린 적 있나요? 실이 너덜너덜한데, 짜잔! 이것은 바로 피콕 가디건입니다. 르니트 작가님의 피콕 가디건이고요. 피콕 시리즈는 이런 무늬, 레이스 무늬, 약간 파도 무늬 같은 이런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디건, 그냥 앞이 막힌 풀오버 스타일 반팔, 또 뭐 있었지? 아무튼 피콕 시리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기 사이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우주 옷을 어떤 사이즈로 떠줘야 잘 입을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서 가장 작게 뜨면 돌 사이즈 정도
12개월 정도 맞춰서 뜨면 되긴 하겠죠. 근데 그 12개월 때 옷을 얼마나 입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고 감이 전혀 없어서 아직 아기 옷 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옷만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남편이 너무 제가 진짜 미친 듯이 뜨개를 하는데 되게 저답지 않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정신이 없고 정신분열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문어발을 못하잖아요, 잘. 그래서 문어발 운영을 잘 못하는데 두세 가지를 동시에 뜬다 하더라도 이것 뜨고 오후엔 이것 뜨고 뭐 밤에는 이것 뜨고 이런 식으로는 못하고 하나를 잡으면 뭐 쭉 며칠 뜨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거 잡고 쭉 며칠 뜨고 이런 식으로는 하는데 막 이것 뜨겠다 저것 뜨다는 못해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또 해야 하는 거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이 동시에 좀 있는 편이라서 요즘에 좀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다 제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수업도 다 제 걸로 숙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함뜨예요. 연옥 니트라는 채널 운영하시는 연옥님 함뜨에 들어가서 그 함뜨 하고 있고 또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함뜨를 또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함뜨에서 이제 뜨려고 이렇게 막 스와치도 내고 했었거든요. 이거 뭔지 알아보시겠죠? 뭐게요? 이렇게 되게 작게 냈죠. 너무 실 조합을 여러 가지 한 10가지를 해보느라고 제가 스와치를 처음엔 크게 떴다가 이렇게 작게 한 7cm, 8cm 이 정도 나오게 좀 작게 뜨고 있어요. 5cm만 딱 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뜨고 있는데 이거는 까늘레 가디건 스와치를 이것저것 내보고 있습니다. 그 함뜨는 소다멘봉님이랑 리미그림님이 같이 진행하시는 그 손염색시를 합사해서 뜨는 도안이 정해져 있거나 작가님이 정해져 있지 않고 손염색시를 합사해서 뜨는 거면 어느 것이든 되는 그런 함뜨예요. 그래서 그 함뜨에 들어가서 그 손염색실 합사를 되게 많이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함뜨도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왜냐면 어떤 작품이나 작가님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손염색실 합사하는 거 뭐든지이기 때문에 어떤 조합을 뜨실지 그 함뜨원들이 되게 다양한 작품들, 다양한 합사 를 보여줄 것 같아서 조합을 보여주시고 다양한 작품도 나올 거고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이 얘기하다가 또 아무튼 그걸 들어갔는데 제가 며칠 동안 지난주에 그 함뜨 모집 피드 같은 걸 보긴 봤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겠다, 들어가고 싶다 생각은 했는데 저쪽에 좀 소파가 지저분한 거 다 보이는데 저희 집이 원래 좀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지저분한 집이긴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잠옷 입고 그냥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함뜨 공지 피드를 보긴 했는데 제가 그때 무렵에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데 그게 처음엔 생리통처럼 아프다가 그래서 밤을 꼴딱 샜어요. 근데 배꼽에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사선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 이제 밤새 아픈데 일단은 남편 깨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참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궁수축에 의한 아픔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로 아프진 않을 것이다. 더 아플 거다 싶었는데 근데 잠은 잘 수 없는 정도의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밤을 샜는데 혼자 끙끙거렸죠. 남편은 다음날 그 건강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처음 하게 됐는데 되게 TMI 또 다 나오네. 그냥 뜨게 하시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하게 돼서 남편도 이제 초저녁부터 그 약을 먹고 계속 이제 비워내느라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편 잠도 못 자고 이래서 남편 좀 자라고 두고 저는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밤에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저번에 한번 아파가지고 병원을 간 적이 있는데 119를 불렀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때긴 했지만 어쨌든 너무 제가 막 진짜 식은땀에 막 머리가 다 젖을 정도로 아팠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뭘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난 거였어요. 아무튼 근데 그때 급체인지 배탈인지 아무튼 그래서 119를 타고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119를 불러도 소용이 없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급한 것 같아도 어쨌든 임산부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다 안 받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오히려 막달이 다 되면 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막달 정도면 무슨 응급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바로 나을 수 있어서 아마 수술을 해서라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막달이 아니면 그 이전 30 몇 주지? 30 몇 주 이전 산모면 안 받아준다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서러웠었는데 너무 아픈데 119에 실려만 있고 119에선 계속 여기저기 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계속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송해도 되겠냐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는데 다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임산부는 아프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번에 갑자기 그렇게 배가 아프니까 근데 그때처럼 진짜 막 못 참을 정도로 땀을 막 벌벌 흘릴 정도로 아픈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러는 거지? 배탈 난 정도도 아니고 화장실 몇 번 갔다 왔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뭔가 이거 맹장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뜨게 하면서 얘기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또 계속 수다만 떨고 있네요. 맹장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오른쪽 아랫배가 집중적으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맹장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서 이제 정확히 뭐 충수염이죠. 근데 아무튼 임산부가 맹장인 경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서는 찾아보니까 수술을 아무래도 급성이니까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복막염 같은 게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진통제를 어쨌든 막 쓸 수가 없어서 되게 힘들게 버텼다. 수술하고 나서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맘스홀릭 이런 데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맹장이면 큰일인데 하면서 밤을 지샜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아침에 와서도 계속 그런 병원 일단은 가자 하고서는 있었어요. 응급실 가봐야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은 안 받아주기도 하고 받아주더라도 4~5시간 기본 대기이기 때문에 일단 집에 있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아침이 밝아오면서 새벽 5~6시 되니까 좀 덜 아파지기 시작하고 잠을 좀 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남편 건강검진을 같이 따라갔습니다. 이제 수면을 하다 보니까 저희 서로 같이 가주거든요. 근데 가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뜨개를 하고 있으면서 기다리면 뭐 시간 금방 가니까 그래서 뜨개거리를 들고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아팠는데 뒤로 넘어간 거죠. 이렇게 오른쪽 뒤로 넘어가서 막 갈비뼈 아래쪽이 막 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허리가 아픈가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소파에 앉아 있고 했는데도 뭔가 지금 계속 내가 자리가 불편해서 일어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튼 저는 나름대로 스트레칭을 계속 하면서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참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그때 마침 저희 남편이 이제 앞에 건 다 끝나고 내시경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제가 그냥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냥 어디 가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참았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계속 눕고 싶고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남편이 이제 끝나고 남편도 근데 대장내시경까지는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근데 계속 마취가 깨서 그러는지 추가적으로 투여를 계속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마취제가 계속 들어가는지 그렇게 못 깨는 건 처음 봤는데 너무 연락이 안 와서 내시경센터 앞에 제가 찾아가 봤거든요. 그랬는데 마침 그때 좀 지나니까 남편이 이동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보호자를 부르라고 했대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남편이 잘 못 깨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오긴 했는데 안에 꽤 오래 누워 있었다라고 간호사가 했대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 좀 쉬다 가자 하고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좀 약간 뒤로 젖혀지는 의자인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좀 쉬고 저도 거기서 좀 눈을 붙이고 좀 눕다시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남편이 왔다 갔다 화장실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있다 보니까 이제 가도 될 것 같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하면서 이제 타이레놀을 먹어도 된다고, 병원에서 머리 아프거나 뭐 할 때 먹어도 된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조금 지단이가 참을 만한 정도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게 뭔가 그날까지도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쯤 돼서 이제 내일도 그러면 진짜 이제 배 아픈 정도는 아니니까 맹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계속 힘들면 다음날은 이제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누워서 계속 쉬고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이었다. 금요일 아침 열자마자 제가 다닌 산부인과 일단 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진료를 보는데 제 담당 선생님이 또 수술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약한 시간대 간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간 거라서 수술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원장님한테 진료를 보는데 옆구리 쪽이 아프니까 저도 이렇게 퉁퉁 치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신장 쪽에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신우신염이라는 게 있어도 옆구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신우신염이 있으면 열이 많이 나야 된대요. 염증이다 보니까. 근데 열은 하나도 없거든요. 열이 안 나. 저도 계속 체크를 해봤었는데 열은 안 나고. 그래서 의심되는 게 이제 뭐 콩팥 수신증 이런 것도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그 콩팥에 이제 물이 차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임신한 경우에. 근데 그것도 되게 아픈데 뭐 나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갔더니 선생님을 보다가 아무래도 요로결석이 의심된다 이러는 거예요. 되게 이 요로결석인 것 같다는 말을 되게 길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로결석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로결석이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학병원 가서 협진 진료를 해봐야 되는 거고, 또 대학병원을 간다 한들 임산부기 때문에 검사할 수 있는 게 되게 제약이 많고, 또 초음파 정도로 본다 하더라도 아기가 가려서 잘 안 보여서 정확한 진단도 힘들 수 있다.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로결석이어도 뭐 특별한 치료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임산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소변 검사를 해보고 가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 소변 검사를 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염증 수치 같은 것도 괜찮고 혈뇨도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제가 남편 건강검진 따라갔을 때 아침에 화장실 갔을 때 뭔가 소변이 좀 붉어 보였는데 이게 조명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열 같은 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휴지로 이렇게 닦고 확인했는데도 뭐 붉게 묻어나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봤나, 아니면 소변 색이 약간 짙으면 살짝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주황빛으로 좀 진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었는데, 그게 저희 이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나중에 검사 결과랑 해서 전화를 하셨는데, 이제 그럼 혈뇨도 아니고 염증도 없다, 그럼 요로결석도 아닌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좀 붉게 소변이 어제 아침에 보였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그리고 지금 어떠냐 했는데, 그 다음날은 진짜 확실히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그 전에 이틀만큼 아프진 않다. 참 그냥 좀 중간중간 결려올 때는 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타이레놀 같은 걸로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니다, 요로결석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가 안다. 선생님이 3번이나 걸리셨고 진료를 계속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거 맞아가면서 진료를 보실 정도로 약간 상고의 고통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안다. 그래서 타이레놀로 진정되는 진통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로결석 아닌 것 같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황을 얘기했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아팠었고, 그리고 지금은 뭐 이렇고, 그리고 혈뇨로 의심되는 증상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 했더니, 그러면 다행히 그때 돌이 빠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그때 돌이 빠지면서 혈뇨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게 그러길 바래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고 아기 날 때까지 진짜 고생 너무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물을 일단 최대한 많이 먹어서 계속 씻겨 나오도록 해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날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을 되게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름이고 제가 임신하면서 최근 들어서 되게 더위도 많이 타고 제가 더위를 그렇게 타는 체질이 아니고 오히려 추위를 되게 타거든요. 손발 수족냉증도 있고 그래서. 근데 요즘 들어서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뚝뚝 막 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방울방울. 그래서 땀도 많이 흘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평소보다도 더 많이 먹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거의 15분을 떠든 것 같은데 너무 스토리가 장황했죠. 이렇게 해서 막 119를 탔을 때는 어땠고 남편이 대정내시경을 하러 갔는데 제가 좀 말을 일목요연하게 이랬습니다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거를 되게 과정을 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저도 알고 있는데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팠어가지고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요즘 그래도 다시 본론으로 잘 넘어가죠. 원래는 예전에는 보면 영상들 편집하다 보면 내가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하면서 되게 방황하고 모르겠다 그냥 다른 얘기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며칠을 아팠어요. 그래서 그 소담멘봉님이 그 함트 모집한다는 피드를 봤었는데도 연락을 드려야지 해놓고 그 며칠이 지나면서 연락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연락을 드리려고 들어가니까 그 함트 모집 피드가 어디 있었더라 하면서 막 찾았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그 피드에 모집 완료됐습니다라고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떡해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되게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떡해요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다음 함트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그날 밤이었나? 아무튼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인스타 메시지 알람이 안 오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메시지가 왔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인스타를 들어갔다가 뭐 알림이 떠 있길래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보니까 소담멘봉님이 어느 이제 중복으로 신청됐거나 취소하신 분들이 있어서 자리가 좀 났다. 그래가지고 하고 싶으면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면서 링크를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하면서 이제 제가 좀 늦게 확인을 해가지고 그때 입장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 좀 지나서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입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함트를 지금 2개를 하고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즐겁고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뜨고 있는 함트 첫 번째는 이렇게 피콕 가디건을 뜨고 있고요. 너무 귀엽죠? 이것도 그때 스와치 보여드렸었어요. 이렇게 약간 딸기 요거트, 딸기 쉐이크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는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합사는 어떻게 했냐면 이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했던 그 오트밀 컬러의 약간 분홍빛이 도는 오트밀 컬러예요. 그 오트밀 컬러에 그 앙고라 20%인가 들어있는 그 콘사입니다. 그래서 그 콘사를 4합을 잡고 그리고 그냥 15수 1합짜리라서 그러니까 100g에 1500m짜리죠. 4합이면은 한 400m, 100g당 400m가 좀 안 되는 한 375m였나? 그러니까 핑거링 정도 굵기가 되겠죠. 그럼 거기다가 제가 요거 모헤어는 그 솜솜뜨개에서 판매하시는 아르떼 모헤어 그 플럼 컬러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컬러가 붉은빛, 전체적으로 붉은빛이긴 한데 퍼플, 뭐 푸른기 뭐 이런 것들이 손염색 실처럼 막 들어가 그렇게 돼 있는 실이에요. 어쨌든 그거를 합사를 해서 이런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보면 되게 밝아 보이지만 흐린 날이에요. 이번 주가 계속 비 온다고 돼 있어서 제가 원래는 FO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했는데 움브리아 썸머탑 뜨던 거 그걸 찍으려고 했는데 FO 영상 찍기에는 좀 날이 흐리지 않나 해가지고 그냥 제가 뜨개 하는 모습 같은 거나 뜨개 하면서 수다 떨기 뜨개 얘기, 일상 얘기 또 TMI 이런 것들을 그냥 이번 주 찍어볼까 하고 킨 건데 진짜 TMI 많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가디건을 뜨고 있습니다.
지금 조명이 식탁 조명이 하얀 조명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연광보다는 이게 좀 밝게 나와요. 원래는 좀 더 핑크빛이 더 붉긋붉긋하게 도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디까지 다 뜨고 이렇게 바디 고무단 독반을 마무리, 그냥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죠.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걸러뜨기를 뭐 2단 뜬 다음에 코를 막아주면 그게 튜블라 바인드 오프고, 그냥 바로 막아주면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그거는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링크, 참고하실 만한 링크 달아드렸었어요.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돗반을 마무리하다가 이거 하면서 혼자 지루하게 하느니 이게 꽤 오래 걸려요. 저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건지, 아무튼 이렇게 막 손목 같은 데 마무리하는 건 금방 하지만 이렇게 평면 가디건 이렇게 밑단 이런 거는 꽤 코스가 많으니까 그거 하려면 1시간씩 뭐 이런 식으로 걸리기 때문에 영상을 켜고서 할까 하고서 킨 건데, 이걸 안 하고 지금 계속 떠들고만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하나? 그리고 제가 2번째 함대 들어간 거는 까늘레를 한번 떠보려고 해요. 요즘 제가 계속 가디건만 뜨고 있는 거 아시죠? 우주가 자라면서 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가디건을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스와치를 떠봤었어요. 이거는 여름실이에요. 솜솜뜨개 코멜리 제가 샀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코멜리에다가 이런 일단 이 밀키퐁, 라줄리 다이어블의 밀키퐁을 조금 제가 샀던 지난 영상에 보여드린 한타레 말고 그 이전에 그 차니맘님한테 받았던 소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같이 스와치를 내봤는데 생각보다 코가 되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큰데 해가지고 다른 또 실을, 그리고 여름실로 떠도 되게 가슬가슬 봄, 가을 때도 잘 입겠다 해가지고 여름실 가지고 합사해서 떠보려고 했는데 좀 그것은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다른 스와치를 또 이렇게 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니트 컨테이너 폭스 아이보리 콘사랑 밀키퐁, 방금 봤던 그 밀키퐁을 합사해가지고 이렇게 떴거든요. 그래서 요런 스와치를 떠봤는데 사실 이런 게 제일 제가 마음에 들긴 해요. 이 스와치가. 근데 너무 하얀 거보다는 외투처럼 입을 거라서 조금 색감이 들어갔으면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색깔로 떠보자. 근데 이 색깔로는 다시 한번 뜨고 싶기는 해요. 요거 스와치가 제일 마음에 들긴 하는데, 왜냐면 제가 밝은 색이 좀 잘 어울리거든요. 지금 보시면 피부색에도 이 밝은 색이 제일 잘 어울리긴 해요. 근데 요거를 떴는데, 그리고 나서 그레이색으로 하나 외투처럼 뜰까 해가지고 그레이 톤으로도 하나 떴었는데, 이거는 이 아래쪽은 밀키퐁을 합사한 거고요. 이 멜란지 그레이 폭스 이거랑 똑같은 폭스 실인데 색깔만 달라요. 예전에 제가 니트 컨테이너에서 여기저기 합사하거나 기본 스웨터 뭐 기본 컬러로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 컬러 아이보리랑 멜란지 그레이 한 콘씩 큰 거 1kg 정도 되는 거 사놨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요게 같은 실이에요. 그래서 폭스 실인데 이건 아이보리, 요건 멜란지 그레이거든요. 그래서 멜란지 그레이 요거 사합에다가 아래쪽은 밀키퐁, 위쪽은 이거 라줄리 다이어블,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실쇼핑 영상 플로리, 약간 아이보리 바탕에 이 보라색, 초록색 빛이 스페클로 들어가 있는 그런 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전체적으로 푸른기가 많이 도는, 그러니까 뭔가 따뜻한 보라보다는 청보라 느낌, 초록빛 청보라 이런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합사를 여기다 실 여기다가 해가지고 떴는데, 요건 아이보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떴는데 뭔가 느낌이 너무 좀 칙칙한가 싶어서 밀키퐁보다는 여기 위쪽으로 플로리로 지금 후보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별로 티가 안 나죠, 지금 카메라에서는 이 염색사가. 어쨌든 실물로 보면 약간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콕콕콕콕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오트밀 컬러의 그런 좀 획기 도는 오트밀 컬러
그 바늘 이야기 폭스 50%짜리 콘사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선물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콘사 같은 거 많이 선물로 보내주신 구독자님 계세요. 흠냥님이라고. 그래서 그 흠냥님 보내주신 실 중에서 바늘 이야기에서 판매하셨던 폭스 50에 다른 거 혼용되어 있는 콘사가 있었어요. 그 콘사 사합을 잡고서 또 이 플로리랑 밀키폼보단 플로리로 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제 플로리를 가지고서 또 떠봤는데 이거는 3가지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3가지예요. 이 스와치 하나에 3개가 있는 거예요. 아래쪽은 그냥 그 내추럴 컬러라고 써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회색빛이 도는 오트밀 컬러. 그 컬러에 플로리만 합사한 거고 이 중간은 거기에다가 그 엘라 공방 글로우 레이스 아이보리 컬러 펄 있는 거 그거를 요만큼 뜬 거고요. 제일 위에는 그 폭스실에다가 플로리를 합사하고 거기다가 글로우 레이스를 그 라벤더색, 보라색 라벤더색을 합사해서 뜬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제일 위에 있는 보랏빛 돌게 뜨는 방식, 플로리가 좀 보랏빛이 도는데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플로리는 좀 청보랏빛인데 이 라벤더를 섞으니까 약간 따뜻한 색감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도 제 피부색에 아주 티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리면 약간 보랏빛이 도는. 그래서 요거랑 최종적으로 요 2개를 되게 고민했거든요. 이렇게 요 2개를 되게 고민했는데 이렇게 회색빛으로 가면 외투처럼 입고 다니기에는 더 잘 활용할 것 같기는 하다 싶었는데 뭔가 그래도 보랏빛 도는 의상이 제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보랏빛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캐스트온 해서 너무 고민을 최종 후보군 이거 말고도 더 많이 떠봤거든요. 그래서 뜨다 풀고 막 이런 것도 많은데 어쨌든 이 후보군에서 요거를 일단 요거랑 이 회색이랑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렇게 캐스트온에서 좀 뜨고 또 편물로 크게 보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뭐 그러니까 넥밴드라기보다는 코 잡아서 쭉 떠 내려가다가 한 몇 센치 떠보면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 생각보다 별로라든지 라고 하면 요걸로 다시 코를 잡아보는 걸로 해서 일단 실을 감아둔 상태입니다. 여기 테이블 위에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식탁은 이렇게 6인짜리 식탁 길쭉한 건데 거기서 3분의 1에서 조금 넘게는 제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차려두고 태블릿 놓고 여기다가 주로 유튜브 틀어놓고 보면서 뜨개로그 틀어놓거나 아니면 예능 같은 거 틀어놓고 아니면 이렇게 음악 BGM 같은 거 깔아놓고 이제 제가 뜨개를 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제가 주로 그러니까 책이 다른 데 꽂혀 있지만 주로 최근에 참고하고 있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꽂아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 바늘입니다. 갑자기 자리 소개. 이 바늘이고요. 바늘 뭐 히야히야 스틸, 히야히야 밤부, 뭐 이거는 치아오구 케이스지만 이거는 치아오구가 아니고 이것도 구독자님이 선물해 주셨던 건데 케이스가 많으시다고 그때 선물을 제 영상 초반 영상 운영한 지 초반일 때 인스타 DM으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요거 케이스랑 그리고 여름방학 콘사를 선물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트 프로 심포니 우드나 밤부 진저 이런 것들 여기다 제가 보관하고 있거든요.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처음에 샀던 바늘 케이스인데 여기다가는 제가 주로 SKC 에보니 바늘만 넣어놓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제가 장갑 바늘을 샀다고 그때 한 베토 컴백 영상? 지금으로부터 영상 4개 정도 전 영상인가? 찍을 때 바늘 뭐 샀는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 치아오구 블루쇼티하고 또 이거 장갑 바늘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히야히야 밤부도 그때 소개시켜드렸나? 아무튼 이렇게 그 장갑 바늘을 제가 주로 쓰는 3mm부터 5mm까지 3, 3.5, 4, 4.5 이렇게 4.5는 원래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 그리고 이렇게 5가지를 이제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장갑 바늘도 원래 막힌 바늘 세트를 사볼까 하다가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장갑 바늘로 사면 제가 평소에 스와치 뜨고 할 때 10cm짜리까지는 충분히 뜨겠다 해가지고 좀 짧은 15cm짜리 장갑 바늘을 샀습니다. 그래서 니트프로 심포니 우드로 된 게 가장 저렴했던 걸로 기억해요. 한 8,000원대? 8,000원 정도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5mm고요. 여기에 이렇게 꽂아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길쭉한 비닐 포장에 들은 채로 그냥 보관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기다 꽂으면 되겠네 하면서 이렇게 쭉 옮겨 담았습니다. 이걸 옮겨 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바늘이 참 많다 라고 해서 응 많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생일이 다가오거든요. 9월이 생일인데 이번 생일에는 뭐 받을 거냐 선물 생각해놔라 이렇게 하는데, 바늘을 뭐 이제 살만한 거 다 사지 않았나 라고 하길래 그런 거 같아, 그냥 있을만한 거 이제 다 있는 거 같아, 바늘은 크게 갖고 싶은 거 요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뭐 쇼팁 뭐 재질, 뭐 나무든 스틸이든 재질별로 아니면 길이별로 뭐 등등등 브랜드별로 웬만큼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바늘 사고 싶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고. 그리고 여긴 지금 2개밖에 없네요. 다 어디 갔지? SKC 에보니 바늘도 제가 그 체험단이 한번 달의 잡화점에서 당첨이 돼가지고 2개 사이즈를 받았었는데, 바늘이 참 마음에 들어서 2개 사이즈를 제가 추가로 구매해서 주로 제가 쓰는 3.5, 4, 4.5, 5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나가 3.5인가? 엘레나 스웨터 뜰 때였나? 이게 여기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케이블 연결하는 이 부분이랑 금속 부분이랑 이 나무 부분이 분리돼 버린 거예요. 되게 황당했는데 다시 끼우니까 껴지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되게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무 바늘을 사용하실 때 이 케이블을 조이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조이시죠. 이렇게 나무를 잡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도 처음에 초반에는 다른 바늘 쓸 때 그렇게 많이 썼는데 이 바늘 쓸 땐 그렇게 주로 쓰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이 스틸 부분을 잡고, 이 바늘은 특히 유난히 여기 짧긴 해요. 짧아서 좀 불편한데 여기를 잡고 케이블을 잡고 이렇게 조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연결부가 아무리 튼튼하게 연결을 한다 해도 나무와 서로 다른 이질의 소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분리가 될 거니까 최대한 분리가 안 되고 오래 사용하시려면 나무를 잡고 비틀지 마시고 이 스틸 부분을만 잡고 이렇게 조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거의 많이 그렇게들 하시겠지만 혹시나 나무를 잡고 돌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언제 한번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바늘이 뽑히는 그 순간. 근데 물론 그때 바늘을 잡고 나무 부분을 잡고 돌리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간 그랬습니다. 이게 좀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그렇게 일단 이렇게 제 자리는 이렇게 바늘들을 이렇게 바늘집을 세워놓고 주로 쓰는 바늘들 이렇게 놓고, 이거는 뭐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노트죠. 뜨개 노트. 이렇게 기록하는 뜨개 노트고요. 이거는 제 다이어리. 이거는 다루마 그때 보여드렸던 코스몰로지. 이것도 아마 베토 컴백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도안이 있습니다 하면서 디자인들 보여드렸었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주세요. 제가 편집할 때 몇 화였는지 여기 썸네일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뜨고 싶은데 이거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체리님, 유튜버 체리님이 이거를 약간 인디 핑크는 아니고 그레이 핑크? 퍼플기가 도는 그레이 핑크 그런 컬러로 뜨셨는데 너무 예쁘거든요. 체리님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이 스웨터 이름이 뭐냐면 카시니. 요 카시니인데 이 카시니를 뜨신 게 있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뜨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꽂아놓긴 했는데 지금 안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해놨던 이런 도안들을 이렇게 꽂아놨고,
이거는 제가 가끔 그림 그리는 스케치북. 그리고 이거는 많이들 보시는 대바늘 아랫무늬 패턴집.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제도 수업하면서 숙제를 이제 하고 무늬를 정했어야 됐거든요. 제가 이 앞이 막힌 풀오버 가운데 넥라인만 무늬가 들어가는 과제가 4번째 과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무늬를 정하느라고 이렇게 이게 보여드리기가 되게 그런 게 패턴 있고 바로 옆에 그러니까 디자인이 있고 바로 옆에 패턴 그 도안이 같이 실려 있어서 되게 보여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책이라 함부로 펼치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아랫무늬들이 있어서 요거를 쭉 구경하면서 무늬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본 책이기 때문에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잠옷을 입고 있어서 되게 겨드랑이가 편안하라고 이렇게 깊은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여기 속옷이 막 보여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책을 꽂는 장면은 편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던 이런 노랑노랑 노트도 물론 꽂혀 있습니다. 요즘 이게 안 보여서 섭섭하신가요? 그리고 저도 이런 바나나 거리, 실거리로 바나나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이소 바나나 거리 이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디자인이 갈 때마다 다른 디자인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긴 거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이거보다 더 가늘게 된 걸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더 두껍게 이 위에도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런 거는 너무 투박해 보여서 저는 좀 그 두 가지가 제가 사러 갔을 때는 있었거든요. 이 밑에만 나무가 아니라 이 위에까지 대가 나무인 거. 근데 그런 거 너무 투박해 보여서 이 디자인으로 골랐는데 이거보다 좀 더 심플하게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요거를 하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방고리, 회전형 가방고리도 다이소 이게 4개에 1,000원짜리인가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콘사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제가 이 위에가 조금 투박해요. 이게 두 겹으로 이렇게 꼬이면서 내려가는 자리라 그래서 이게 그냥 요 상태로는 안 걸려요. 뚱뚱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2개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리는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콘사에 그냥 이렇게 세로로 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걸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걸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돌돌돌 잘 돌아가요. 어쨌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고 저도 이 아크릴 회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화월니트 운영하시는 선미님이 그 사장님 선미님이 같이 함뜨하셨던 분이셔서 알거든요. 근데 그 선미님이 이거를 처음에 그 콘사 파우치를 구상하시면서 만들면서 요거를 막 안에 넣어가지고 콘사가 돌면서 그 파우치에서 실을 한 가닥 빼서 뽑아서 이렇게 쓸 수 있게 이제 구상을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함뜨방에서 이거를 보여주셔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인스타건, 유튜브건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 아크릴 회전판이 되게 돌돌돌 잘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그 울 와인더 실 이렇게 풀리게끔 이렇게 매달린 스타일 말고 밑에 우드로 된 거 또 DIY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저도 예전에 영상 뒤에 붙인 적이 있는데 다이소에서 냄비 받침 사가지고 그 위에 그 회전판 인터넷에 사서 붙여가지고 근데 그 회전판이 되게 별로예요. 이 구슬이 부드럽게 굴러가야 되는데 되게 부드럽게 굴러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별로 잘 안 굴러가고 안 좋았는데 이거는 되게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카페뜨개나 이런 거 하러 갈 때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돌리면 잘 풀립니다. 대신 저는 좀 잘 못 쓰겠는 게 이런 거나 이런 것도 제가 뭔가 이렇게 확 풀면은 이 반대로 또 이 힘에 의해서 다시 반대로 막 감기고 막 그러면서 실이 다시 밑에서 반대로 꼬이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막 확 풀고 그래서 그런지 슬슬 풀면서 이런 식으로 뜨개를 해야 되는데 실이 잡아당기고 있는 느낌이 싫어서 저는 그 제 손에 걸려 있는 실이 좀 충분히 풀려 있는 상태로 뜨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어쨌든 외출할 때
들고 나가기 아주 가볍고 좋습니다. 가격도 되게 착해요. 근데 배송비가 2,500원 이런 식으로 아마 찾아보시면 아크릴 회전판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는 베이킹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주로 원래는. 근데 거기 이제 리뷰에 가보면 이제 뜨개 하시는 분들한테 유명해져서 막 뜨개 하시는데 사용한다는 리뷰들이 막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게 가격도 저렴한데 배송비가 있기 때문에 2개, 3개 이상 구매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2개만 일단 구매를 했거든요. 더 구매해서 선물하거나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제 뜨개 자리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고 있습니다. 저의 오피스예요. 제가 요즘 출근 안 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 자리가 제 오피스라고. 일어나면은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이 자리로 와서 딱 앉아가지고 자리를 딱 오늘 할 걸 세팅을 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하고 거의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제 오피스라고 하고 작업 공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은 방에 미싱도 있고 그런 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원래는 이사 올 때 그 방에서 뜨개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전 나와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탁 공간을 제가 일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장소라고 하니까 조금 웃기네. 아무튼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 이제 요즘은 처서가 지난주였나요? 근데 처서가 지나면서 정말 처서 매직 절기가 정말 그래도 요즘 아무리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 열대화라고 하나요? 보일링 정말 심각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또 절기는 또 절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서가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선선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낮에 덥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번 주는 계속 비가 오는 걸 보니까 계절이 바뀌려고 이러나 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름 동안 뜨태기를 겪으셨던 분들도 많이 돌아오실 때가 되지 않았냐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요즘 뜨개들 많이 하고 계신가요? 좀 뜨개가 뜸하셨던 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 빨간 거 얘기 안 했네? 이 빨간 실이 왜 걸려있냐면 제가 최근에 또 요런 스와치를 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얘기 막 이랬다 저랬다. 요거는 제가 제 피부가 되게 노랑노랑한 피부인데 아무 빨강이 나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되게 쨍한 빨강이어서 이게 되게 피부가 되게 뽀얗게 보이는 빨강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작년 겨울에 인스타그램에서 니팅투데이에서 이벤트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쯤이었던 것 같은데 초록색이랑 빨간색 실을 보내주시는 걸로. 그래서 이벤트에 제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200g씩 2콘이 왔거든요. 요거 빨강이랑 초록. 진짜 딱 크리스마스 빨강과 초록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왔는데 캐시파이브, 그 보통의 캐시파이브의 혼용률을 가지고 있는 그 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작년 겨울에 너무 바빠가지고 남편 그 퍼스트 스웨터 그거 뜨겠다고 엄청 바빴잖아요. 그때 진짜 크리스마스까지 진짜 완성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엄청 막 라이브 켜놓고 막 소매 달리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무렵에 원래는 요거 가지고 미니 그런 되게 작은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가랜다 같은 거 달아놓을 수 있는 그런 미니 스웨터나 양말 이런 거 떠가지고 귀엽게 이렇게 달고 싶었는데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최근에 제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색깔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뭐 그 가디건이나 이런 거 뜰 때 빨간색으로 뜨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빨간 가디건을 나도 하나 갖고 싶다. 겨울에 입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빨간 가디건을 하나 꼭 떠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제 그거 한 2달 전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생각이 또 난 거죠. 빨간 가디건을 뜨고 싶다. 빨간색 그러면 어떤 도안을 뜰 것인가. 뭔가 빨간색이니까 색이 강렬하다 보니까 도안은 조금 단순한 무늬였으면 무매나 단순한 무늬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에이프릴이나 뭐 샴페인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도안 중에 그 추러스 가디건 보송니트님의 추러스 가디건 도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스와치를 내봤습니다. 빨간색으로 뜨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드롭 숄더 디자인이긴 한데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이게 또 원작 게이지보다 코가 좀 커가지고 좀 이 골지 무늬가, 이 추러스 무늬가 좀 두껍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보다 좀 작게 나오게끔 바늘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4합짜리 콘사거든요. 15수이라 4합으로 돼 있는 콘사인데 제가 이거를 4mm로 떴다가 안 되겠다 해서 3.75로 떴나? 노트를 보면 됩니다. 3.5로 떴네요. 3.5로 낮춰서 떴는데도, 이게 3.5로 낮춰서 떴는데도 꽤 코가 큰 편이에요. 원작처럼 뜨려면 조금 더 작게 떠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촘촘하게 떠야 이 추러스 이 하나하나가 좀 좁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세탁하면 이렇게 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래서 이게 고무단무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3.5보다도 더 작게 한 3.25도 안 될 거고 3mm 정도 스와치 다시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mm로 가디건이라니. 근데 그렇게 떠야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합수를 늘리든지 해야 되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200g이잖아요. 그래서 15수가 4합이면은 100g에 한 375m?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200g이면 800m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적으니까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실을 판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문의했더니 역시나 캐시5 실 중엔 이런 짙은 색이 없어요. 거의 파스텔 톤만 있는 걸로 아는데, 맞다고 판매용 제품이 아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빨간색이 참 마음에 드는데 아쉽게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빨강을 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단 제 코가 석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디건도 얼른 뜨고 소매를 떠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간 그 함뜨에서 요 까늘레 가디건도 얼른 뜨고, 제도 수업하고 있는 것도 얼른 하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제도 수업하고 있는 거 얼마나 진행됐는지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자, 제도 수업에서 제가 뜨고 있는 거 앞판입니다. 엄청 크죠? 넙대대. 드롭숄더, 변형 드롭숄더긴 한데 이번에는 좀 많이 내려오게, 어깨선을 많이 내려오게 제가 제도를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매번 제가 원하는, 생각했던 핏으로 안 나오고 실패를 하고 있는데, 매번 스텝에서. 이번 스텝에서는 원하는 핏대로 나와줄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번에는 오버업 사이즈로 좀 크게 뜨려고 해요.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가운데 무늬가 괜찮아 보이나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틀린 거 보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쨌든 지금 무늬가 총 지금 5개 들어갔잖아요. 5개 들어가면 제가 제도한 사이즈에서 이제 암홀을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 변형 드롭 숄더라서 그냥 네모로 뜨는 게 아니라 이게 겨드랑이 좀 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개 이렇게 파졌고요. 좀 더 파게끔 제도를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늬가 저는 지금 제가 계산해 놓은 단수에서 보면 한 8개 정도 올라가면서부터 넥파임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운드 넥으로 드롭 숄더 가디건이래. 풀오버를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판, 뒷판, 소매 두 짝 이렇게 다 바텀업으로 평면 뜨기를 해야 되는데, 소매 두 짝도 다 떠났어요. 이 앞판 부분을 제도를 제가 나중에 이 무늬가 라운드 넥에서 이제 사라지면서 코를 어떻게 없애갈 건지 그거를 숙제를 제가 나중에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숙제를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소매부터 먼저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소매 양쪽을 뜨는데 그것도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습니다. 뭐냐면은 소매를 떴는데 제가 제도에서 좀 잘못 계산했다는 걸 판단을 나중에 알아차렸어요. 소매 한 짝을 다 떴는데 마지막 늘림까지 하고 이제 보니까 평단만 6단 정도 올라가면 되는 상황, 6, 8단 올라가면 되면 다 떴어요. 근데 뭐가 좀 이상해? 소매가 왜 이렇게 통이 안 넓지? 그러니까 지난번 소매통이 좀 너무 넓어서 줄여서 제도를 했는데 그래도 너무 안 넓은 거예요. 뭐지? 너무 좀 핏될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드롭숄더 디자인인데 소매가 너무 좁아 보인다 라고 했는데, 코수를 셌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족한 거예요. 10코 정도가. 그러니까 제가 이 고무단 부분하고 위에 부분이 게이지가 달라요. 당연히 따로 냈기 때문에 게이지가 다른데, 고무단 부분 게이지 계산한 거, 위에 메리아스 부분 계산한 거가 코수가
10cm당 들어간 코스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할 때 이 코스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고무단 뜨다가 위로 올라갈 때 코스를 늘리든 줄이든 이런 게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거기서 줄이고 올라가긴 했는데 제가 제도상에는 줄인 거에서 그 코스에서 마지막 원하는 코스까지의 그 코스 차를 가지고 늘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고무단 코 잡을 때 그 코스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차이를 했으니까 차이가 적게 돼서 늘림을 덜 하게 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거대로 보고 뜨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싹 풀고 다시 했습니다. 고무단까지만 풀고 다시 올라가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소매를 뜨는데 뜨다 보니까 두 번째 소매는 또 다 떴어요. 그래서 코스를 확인하는데 뭐가 또 이상해. 이번에는 왜 이렇게 넓은 것 같지? 했더니 이 고무단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제 게이지에 맞추려면 제 게이지상 제도한 계산상 바디 고무단에서 저는 메리아스 고무단으로 같은 너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코스를 줄여야 돼요. 10코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줄이지 않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넓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정신을 안 차리는 거야? 우선은 그냥 무아지경으로 그냥 계속 뜨는 거예요. 평면 뜨기고 뭐 무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왜 이럴까 하면서 다시 다 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서둘러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소매를 하루 이틀 안에 계속 다 떠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빨리 끝내고 제가 스텝 2를 완전히 그 입덧 때문에 한 8주, 6주, 8주 그 못하는 동안에 완전 점프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번 그 기수 수업이 끝나기 전에 그것까지 해서 얼른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꾸 이번 스텝 4는 기한보다 훨씬 빨리 끝내고 싶다. 그래야 그 다른 제가 못했던 스텝 2를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으니까 막 서둘러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것도 하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좀 서두르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자꾸 일을 망치는 것 같은 거예요. 소매 2개를 그렇게 완전 다시 뜨는, 결국 소매를 4짝을 뜬 정도의 결과가 된 거죠. 어쨌든 소매를 그렇게 2개를 먼저 떠나가지고 네. 그래서 현타가 와서 하루씩은 그냥 그걸 아예 안 잡고 뜨개도 안 한 날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거 뜨고 있다가 한 하루 이틀 있다 돌아가서 다시 마음을 잡고 뜨고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무매기도 하고 해서 하루면은 거의 쭉 올라가긴 해요. 계속 뜨면은 하루 종일 뜨면은 그랬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마지막 앞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판까지 뜨고 나면 이제 저번에 영상 스텝 3의 그 드롭 숄더 가디건 어떻게 떴는지 F5 한 영상 있잖아요. 바바니 제도 수업에 대해 얘기한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 제도 수업 어떤지 좀 궁금하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알았으면 좀 자세히 얘기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스텝 4 이제 다 완성해서 F5로 이렇게 소개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궁금하신 분들 영상 보러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면은 스텝 2에 그 레이스 무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이 베스트 조끼를 떠야 되는데 그거를 아기 거를 떠서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봐야 되나, 사이즈는 그냥 돌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애기들 옷은 근데 또 머리가 커가지고 그죠? 이 목을 좀 많이 파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옷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피콕 가디건에 이렇게 돗바늘이 걸려 있죠. 코막음을 하다가 말고 영상을 켰는데 이렇게 1시간을 또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저는 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뜨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여러분 여름뜨개를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가을뜨개를 시작하셨나요? 이 처서매직과 함께 또 니터들이 눈을 뜰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다시 뭐라는 거야? 마피아 게임 하나요? 혼자? 여러분 이제 니터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여름잠에서 깨어나세요. 네, 지금 이렇게 돗바늘 마무리할 때 이탈리안 바인도프 이런 거 할 때 저도 아직은 좀 잘 못해요. 그렇지만 그냥 돗바늘 마무리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그렇게 뭐 예쁘게 되는 것 같진 않지만 마지막 단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할 때 보니까 이 마지막 코가 자꾸 눕는 거예요. 옆으로 눕는 게 실이 당겨지면서 옆으로 코가 눕는 느낌이 나가지고 이게 너무 밉다 했는데 그걸 마지막 단을 뜰 때 코 마무리할 때 하기 직전 마지막 단을 뜰 때 코 바늘 사이즈를 좀 줄여서 떠주면 덜하다. 코가 작아지니까 그렇게 조언을 예전에 함께 할 때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안 까먹으면 까먹으면 그냥 트는 거고요. 이번에는 안 까먹고 마지막 단을 한 단, 지금 제가 3mm로 고무단을 떴는데 3.5로 고무단 마지막 단을 떴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돗바늘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아직은 엄청 마음에 들게 예쁘게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거를 계속 대여섯 코를 왔다 갔다 마무리한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돗바늘로 여기 생긴 코들 마무리하면서 생긴 코드를 조금씩 이렇게 당겨서 정리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모양과 크기로 좀 정리를 해주면 그래도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실을 당기는 정도에 따라서 들쑥날쑥 할 수 있거든요. 초보이신 분들, 저 같은. 그래서 이렇게 코 크기가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요 돗바늘로 이렇게 당기면서 너무 조인 부분 없는지 너무 느슨한 부분 없는지 일정한 크기로 되게끔 좀 조절해 주시면서 하시면 그래도 제법 볼만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뜨고 싶은 건 참 많은데 요즘 제가 이제 가을도 오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겨울실을 잡고 여름 동안은 거의 여름방실로 되게 많이 떴죠. 제가 이번 여름에.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방실을 많이 떴는데 어쨌든 이제 저도 겨울실을 계속 잡으면서 배색뜨기도 다시 하고 싶은데 배색뜨기를 안 한 지가 좀 돼가지고 배색뜨기도 하고 싶고 제가 트위그 스웨터 그 작년 연말에 뜬 트위그 스웨터 거의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딱 1년 됐을 쯤에 완성을 했던 것 같은데 1년 됐을 쯤 유튜브 한 지도 1년 정도 됐고 뜨게 한 지도 1년 정도 됐을 무렵 11월 12월 그때 제가 그 트위그 스웨터를 떴었죠. 준코 오카모토 작가님 거.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잘 입었단 말이죠. 겨울에 진짜 교복처럼 입고 다녔어요. 그 옷을. 그래서 배색을 또 뜨고 싶긴 한데 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준코 오카모토 작가님의 다른 배색 작품을 뜨고 있던 게 있네요. 덜덜덜. 완성을 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진짜 출산하기 전에 얼른 완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진짜 너무 진짜 천년의 문어발처럼 돼버릴 것 같아서 그걸 진짜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어디까지 했냐면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죠. 엘레나 스웨터 특이한 방식으로 뜨는 그 되게 깊게 V넥이 파이는 저는 그걸 그냥 레이어드해서 그냥 입을 거기 때문에 깊은 파임은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어쨌든 그 스웨터를 뜨고 있는데 배색은 다 끝났고 이제 그 옆에 그 랩 스티치 있죠. 약간 그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그 랩 스티치 가로로 생기는 그 랩 스티치까지 해놓고 이제 소매 여기까지 뜨고 여기서부터 이제 경사뜨기를 해서 이 소매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경사뜨기가 일본식 경사뜨기예요. 도안상에. 근데 경사뜨기 부분에 대해서만 도안이 몇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엄두가 안 나서 그 자리 잡고 앉아서 진짜 도안을 아주 진지하게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 떠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외출할 때는 못 들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이제 또 몇 개월 젖혀두고 있어요. 그걸 떠야 되는데 그건 뜨면 진짜 그것도 되게 잘 입을 것 같거든요. 그걸 안 뜨고 있네. 그거를 이번 가을에 좀 어떻게 해볼까요? 하는 게 정말 많네요. 마음만 급한 베토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출산할 때 하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날까지 진짜 뜨개를 할 건데 발버둥이죠, 정말. 아기 낳고 한동안은 몸조리 때문에도 그렇고 아기가 조금 클 때까지는 뜨게 할 여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육아를 해본 적이 없지만 정말 육알못이거든요. 육아를 해본 적이 없지만 아무튼 그럴 것으로 예상이 매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 100일 지날 때까지는 정말 바쁘지 잠도 못 자고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뜨개 같은 거는 할 그 겨를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은 아기 낳기 전까지 최대한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근질근질 하겠어요. 뜨개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최대한 많이 할 테야 하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름이든 말든 뜨택이고 뭐고 있을 겨를이 없어요. 저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입덧 좀 나아지고서부터는 뜨개 매진을 하고 있어요. 매진. 나에게 시간이 없다 이러면서 하루 종일 뜨개만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가을이 오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제가 저녁에는 좀 책을 읽고 하긴 하는데 저는 원래 가을에 좀 책을 많이 읽어요. 이상하게 저는 찬바람이 저녁에 솔솔 불기 시작하면 책이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책을 잘 읽는 그런 독서가는 아닙니다. 근데 가을만 오면 책을 좀 쌓아놓고 읽고 싶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가을을 타나 봐요. 그쵸? 그래서 가을이 오면은 책도 읽고 와인도 마시고 싶어지고 재즈도 엄청 틀어놓게 되고 지금 소리는 안 나게 해놨지만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재즈가 계속 틀어져 있었거든요. 제가 뜨게 하면서 그냥 배경화면처럼 제가 그냥 틀어놓은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임신 중이니까 제가 와인은 마실 수가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술을 아주 참느라고 힘듭니다. 그래도 이게 살만해졌다는 뜻이에요. 입덧이 정말 심할 때는 진짜 심한 숙취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술의 술자도 정말 꺼내기 싫을 정도고 그랬었는데 지금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그쵸? 술 생각이 난다는 건 야, 네가 살만하구나. 근데 아직도 약을 못 끊고 있어요.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약을 끊으면은 또 지옥을 맛보기 때문에 아직은 먹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되게 한 16주면 괜찮아진다더라 하면서 12주 바라보다가 16주 바라보다가 20주 바라보다가 계속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냥 좀 포기했어요. 아기 나면은 괜찮아지는 걸로. 아기 나면 괜찮아지는 거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아야 해결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낳는 날까지 먹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놓았습니다. 약 챙겨 먹는 것도 되게 성가시긴 한데 그래도 그 약을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냄새에도 그나마 좀 덜 민감해지고 아직도 근데 김치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냄새가 그래서 못 먹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거의 웬만큼 이제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이런 거는 괜찮아요. 예전에는 아예 그런 엄두를 못 내고 그랬기 때문에 외출도 너무 무섭고 그냥 세상이 무섭고 막 세상의 모든 냄새가 무서웠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어서 살만해진 상황입니다. 드디어 이제서야 이걸 하고 있네요. 제가 1시간을 가까이 떠들고 이제서야 이거를 잡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영상을 보시면서 뭐를 뜨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뭐를 뜨고 계신지 소통해 주세요. 댓글로. 가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뭐 뜨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근데 제가 라이브를 한번 해봤잖아요. 너무 재밌었긴 했는데 그때 남편이 또 그 회식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라이브 한단 말을 안 하고 제 라이브를 그냥 첫 라이브를 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제가 라이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연락했는데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라이브 중인데 제가 핸드폰으로 라이브를 켜놓고 있었는데 근데 전화를 안 받죠. 제가 왜냐면 그럼 라이브가 끊기니까. 그러니까 전화 안 받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카톡으로 급히 막 나 지금 라이브 중이다 했더니 라이브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라이브 들어오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긴 상황이 막 벌어졌었는데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막 참견을 막 하는 거죠. 이제 회식 끝나고 집으로 이제 귀가하는 길에 라이브를 켜가지고 막 채팅방에 간섭을 하는 거죠. 막 약간 남편 아닌 척 하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참견하고 그래가지고 제발 나가세요. 제가 막 이러고 여기서 이러시지 말라고. 저는 가족들이나 이런 그 남편은 알고 있는데 가족들은 다 몰라요. 제가 유튜브 하는 거. 왜냐면 제가 안 그러면 말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찍으려면은 말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제가 뭘 유튜브를 한다는 사실, 뭐 당연히 채널명 같은 거 알 리가 없고요. 제가 유튜브 한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거기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다고요, 또. 그렇다고 막 흉을 보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민망하잖아요. 제 아는 사람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제가 아는 분들이 없이 저의 또 다른 유튜브를 하는 동안은 저의 또 다른 자아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뜨개 세계에서의 나, 뭐 이런 거. 현실에서 나와 좀 분리되는 듯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약간의 잠깐 동안에 어떤 배역을 맡은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변신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해 가실까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네요. 맞아.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나 그 여러 가지 캐릭터 부캐 이런 느낌처럼 그런 느낌처럼 뭔가 또 다른 내가 된 것처럼 그런 게 있거든요. 자유롭게. 근데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지인들과의 관계 이런 거 다 떠나서 또 다른 내가 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이브를 켰을 때. 근데 그것보다도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라이브를 한번 해보니까 제가 뭐를 못하겠더라고요. 라이브를 키면 이 채팅창을 계속 봐야 돼가지고 저도 뭘 못하겠고 그 라이브를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상호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라이브라는 게. 근데 뜨개를 다들 하고 계신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또 이걸 막 채팅을 쳐야 되잖아요. 메시지를 입력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저도 그렇고 서로 번거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라이브를 그때 이후로는 못 켜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막상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라이브다 보니까 어쨌든 편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두려움이 있는데 막상 또 시작하면은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뭐지? 뭐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튼 저는 계속 이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떠들면서 하니까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되게 켜놓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만한 영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보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보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일반 뜨개로그나 F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려고 검색해서 보시는 분들보다는 저에 대해서 평소에 영상을 보고 계셨던 분들, 저의 근황이나 저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볼만한 그런 그냥 수다 영상이었던 것 같고요. 아직 요즘 그래도 시원해지긴 했지만 아직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 그리고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 안 걸리시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는 아마도 F 영상으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움브리아 썸머탑 뒤에 한번 사진으로 실을 수 있으면 예고편처럼 실어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급 마무리를 하네요. 이제 배고프기도 하고요. 점심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배고프기도 하고 요것도 지금 하다 보니까 뭔가 지금 꼬였어요. 지금 뭔가 스텝이 꼬여가지고 그냥 끄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충분히 긴 시간 촬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의 근황에 대해서나 이런저런 얘기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다양한 뜨개거리 보여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건강하게 뜨개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덕분은 낮잠을 방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네요. 다음에 뵐게요.